잘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우리 주변에는 별로 부자가 없을까요? 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좀 서베이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돈 걱정을 나는 졸업을 했다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돈 걱정을 졸업했다라는 거는 총 이런 3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동네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100세 이상 생활할 때까지 문제없는 연금소득성 구조를 마련을 해놨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배우자가 아파서 뭔가 배우자가 사업을 이뤄놓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수입이 끊겨. 그런 상황을 내가 잘 방지를 해놔야 되죠. 혹시 요런 내가 돈 걱정을 나는 졸업을 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일라? 네. 저는 기본적으로 돈 걱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돈 걱정을 졸업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건요, 자산이에요. 네, 자산이고요. 100세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연금소득 구조라는 거는 결국 내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냐예요. 마지막으로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한 상황은 변수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식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근데 변수라는 거는 나는 별로 안 올 것 같지만 사실 1, 2년 사이에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고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이런 변수가 안 온 사람이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변수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때그때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르고 그 강도가 다를 뿐이죠. 네. 근데 이런 자산도 갖고 있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런 변수 대비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돈 공부에 시간을 얼마나 쏟고 계신가요? 나는 조금 일주일에 그래도 좀 돈 공부에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한 5시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다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한 분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데 희한해요. 돈 공부는 안 해요. 걱정만 해요. 네. 잘 생각해보면요, 제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수학을 너무 잘하고 싶대요. 근데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 그 친구는 인기 많은 참고서를 막 사다녀요. 요즘 뭐가 핫하다, 전교 1, 2등이 어떤 참고서를 쓴다더라. 근데 그 참고서는요, 물론 깔끔한 개념 설명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도 훈련을 시켜줘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심화 유형도 막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서는요, 전교 1등이 사용하는 참고서를 내가 얻는다고 그 친구가 그냥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참고서가 그 친구를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뛰어난 수학과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하는 이제 그 오류인 거죠.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하게끔 하고 싶으면은 잘하는 수학쌤을 찾아갖고 붙여줘요. 근데 그 잘하는 수학쌤은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알려줄 수 있겠죠. 맞춤형으로. 그래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고요. 뭔가 문제에 대해서 쪽집게 가해를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시험 성적이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성적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본 개념 공부를 스스로 해야 돼요.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선생님도 이 학생을 수학을 잘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 붙여놨자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를 바꿔봤어요. 수학에서 부자로 바꿔봤어요. 내가 돈 걱정을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싶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갖다 줘도요, 그 종목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시장이 변화해요. 금리가 바뀐대요.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냈대요. 근데 그 정책이 나한테 내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은 그 종목 정보는 나한테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금융 멘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 멘토, 내가 삼고 있는 이 금융 멘토라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삶의 가이드를 해줄 텐데, 이 사람이 건강한 금융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크게 한탕해서 돈을 번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기준 잣대가 없으면요, 내가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나 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혹시 나한테 접근한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나의 돈을 떼먹으려는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 스스로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이것도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보통 종목 차트를 보려고 그러고요. 뭔가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을 딱 저렴할 때 딱 들어가서 높은 데서 팔면 될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고 돈이란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기본 개념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황현희의 개그맨 황현희 아시나요? 네, 이분이 우리 옛날에 개그맨으로 아는데 개그맨 잘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거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하다가 투자가로 전향을 해서 지금 투자가로 100억 이상 번 자산가예요. 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다들 진짜 안 한대요. 알려줘도 진짜 안 한대요. 네, 들어보세요. 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게 제 친구들한테도 맨날 제 친구들 단체방이 저랑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 명도 있는 방에서 이런저런 야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다 얘기해요. 방송에서는 사실 종목이나 이런 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웃긴 문제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2020년대 초반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야 지금은 뭘 사야 돼, 뭘 해야 돼, 지금 이거 사야 돼, 좀 이렇게 가야 돼. 그 친구 그냥 트레이딩 하는 주식사라고 박살나서 얘기를 해줬죠. 설득을 술 마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안 합니다. 느꼈죠? 근데 계획할 때도 느꼈고 투자할 때도 느꼈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결론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정말 안 해요. 주변 사람들 이거를 내가 액션을 하기 시작하면 느껴질 거예요. 아, 옆에 사람 되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액션 진짜 안 하는구나. 너무 안 하는구나. 저도 이거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제가 150명 넘는 사람한테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도 알겠지만 청첩장 모임 가서도 제가 야 절세계사 해? 야 미래 노후 계획하고 있어? 항상 물어봐요. IRP에 연금저축 넣었어? 야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빼면 안 돼. 너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이거는 안에서 굴려야 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제가 강의를 저번 달에 제가 퇴근 후 10분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이 1년 전에 제가 올렸던 강의거든요. 온라인으로 한 건데, 저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이에요. 아메이 사업하기 전부터 저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거 찍기 훨씬 전부터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150명 얘기했지만 사실 2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했을까요? 실제 액션을 한 사람은 제 손에 꼽아요. 사람들 진짜 안 해요. 제가 말했던 거는 간단해요. 자, 노후 설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노후 설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항상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절대 맞출 수 없다는 아니에요. 맞출 수 있죠. 누군가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전문가들 내에서도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 분야에 정말 능력이 있고 이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나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이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90%가 실패를 해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내가
조금 시간 좀 들여갖고 이거를 성공하겠다? 어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잃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 놀랐던 게 금융권에 있으면은 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부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네. 금융권에 있어도 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또 얘기했던 게, 자, 주식 무서우니까 하지 마. 근데 투자가 두렵다고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는 외면하게 되면은 얘는 90%로 나가는데 투자는 그냥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치 운동을 하는 거, 운동하다가 내가 다리 부러져서 다치면 어떡해. 운동을 안 하잖아요. 무조건 근육이 줄어들어요. 무조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두렵다고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되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입 맞춰서 추천하는 ETF, 아무 ETF나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된 그 ETF를 사 모으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진짜 사람들은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만 해도, 내가 액션만 해도 상위 5% 이내에 드는 거예요. 아까 김동현 리더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은퇴 준비를 이제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다. 50%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액션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다. 딱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해요. 전체 사람 중에 이걸 액션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액션만 하셔도 상위 5%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장동민도 우리가 개그맨으로 알지만 사실 아까 특허도 내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니어스 같은 데 나와서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관찰력이 좋은지를 많이 검증이 됐잖아요. 이분 이야기하는 게, 환경을 갖춰주고 시작하는 건 없대요. 그래서 당장 시작하래요. 네. 이것도 영상 한번 봐볼게요. 넌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죽은 거야. 그런 썩은 생각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다. 나는 너한테 항상 먹고 살 길을 필요한 제시를 해줬어요. 너 근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 근데 그거는 좀... 지금 상황 되면 해볼게요. 그런 상황은 안 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 언제 결혼하?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야죠. 근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요, 그 좋아지는 상황이 안 온다고. 안 온다는 이유가 걔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해서 나 이 정도 상황이 있어 라는 거는 안 오는 거야. 그 기대치가 계속 커지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돼. 그냥 하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클립이 김상혁이잖아요. 김상혁한테 장동민이 끊임없이, 저희 얘기하잖아요. 난 너한테 끊임없이 비전 제시를 해줬어. 지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해줬고 그때도 해줬고.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상황 되면은 지금은 좀 그렇고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 말은 저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딱 답변 듣고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안 할 사람들은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유 되면 할게. 좀 더 공부해보고. 아직은 잘 모르. 이건 불안해. 내가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할게.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할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게. 가장 사람들이 좀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고집이 이거예요. 내 방식대로 먼저 해보고. 나는 가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좀 있으면은 가격 떨어질 것 같아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알겠대.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알겠대. 근데 좀 있으면 가격 떨어질 건데 그때 사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게. 그냥 딱 이거 들으면 이분은 안 하겠구나. 제가 몇 년간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분들 1년 뒤에 가서 투자하셨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돼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고집을 해요. 근데 들어보고 진짜 이 사람은 좀 투자하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질문부터가 달라요. 그들이 하는 질문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다는 못하고 일단 소액만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놓고 그 다음 지켜볼게요. 좀 다르죠? 위에는 지켜보고 해본대요. 밑에는 조금 해보고 지켜본대요.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관점이 달라요. 네.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러니까 낮은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좀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 그때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려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고요. 위는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마음 내킬 때, 내가 될 때 하겠다. 근데 내가 마음 내키고 내가 될 때 했으면은 이미 하실 분, 알아서 하실 분이고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랑 전 정말 느끼는 게 듣는 귀가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예요. 저 이런데 초대 지금 오신 분보다 제가 초대는 한 5배수, 10배수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나 그거 저번에 들어서 알아. 그거 이미 아는 내용이야. 뭐 자산 뭐 분배하라고, 뭐 돈 미래 계획하라고. 나 그거 들어서 알아. 대충 딱 제목 보니까 알겠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뭐 대충 보니까 뭐 사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겠네. 대충 이런 내용이겠네. 이러고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계속 돈 고민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 맴돌고 있어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게 이미 돈이 많고요. 돈을 지금도 돈 버느라 굉장히 바쁜데도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들어와 봐요. 와서 하는 게 나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나? 같은 정보를 갖고? 그런 사람들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요까지 한 50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가 있나? 내가 아는 50가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나? 라고 자꾸 들어봐 봐요. 그리고 모두가 다 돈을 버는 와중에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럼 위기가 왔을 때 이 멘탈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99% 알고 있다고 싶어도 1%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 라는 거를 이제 들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듣는 귀에 따라서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단정을 지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모임들을 제가 분당에서도 모아봤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모아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데 좀 더 지방에서도 모아봤어요. 강남에서 모았을 땐요, 병원을 하고 계신 분들, 어디 뭐 이미 금융권에서 뭐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시간 내서 오세요. 그 바쁜데 아이 키우면서 오세요. 근데 분당은요, 뭐 있으니까 가볼게 라고 했다가 한 절반은 안 와요. 근데 지방은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당에 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서 또 강남으로도 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남에서 이제 어른들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대화하면서 저는 요즘 더 느껴요. 진짜 부자들은 듣는 귀가 다르다. 열려있다. 그리고 되게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금융 강의를 하지만 저는 차라리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금융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들으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가 이천인데 이천에서 퇴근하고 나서 저는 금융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조건 갑니다. 네, 가서 이런 기회가 준비가 왔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멘토 삼고 있다는 분들 중에 한 명인데 뭐 민경삼 리더님, 김찬 리더님이 하시는 금융 강의를 듣고, 근데 이분들 강의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좋아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나의 상황이 바뀌니까 들을 때마다 좋고 갈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입이랑 자산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더 구체화를 해나가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젊은 이렇게 리더들이 모였잖아요. 이분들 다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모이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모여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금융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듣는 것들은 성공자의 스토리를 계속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아메 하면서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그 성공자들이 오셔서 초청이 돼갖고 스피치를 해주세요. 저는 이게 한 달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분들 얘기 들으면은 분명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너무나 존경심이 들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지?
나보다 더 고민이 많았고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어떻게 살아갔지? 라는 걸 보면서 이제 삶의 동기부여를 얻고요. 그리고 트렌드 강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뭐 어떤 AI가 나왔대 정도 수준인데 트렌드 강의 듣다 보면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신문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렌드 강의 듣다 보니까 아,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저는 하이닉스 다니니까 나름 그래도 앞서 나가는 회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우물한 개구리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악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살아온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돈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네.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자, 건강 악화가 돼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병원비가 나가요. 진짜 많은 경우가 딸이 너무 능력자예요. 근데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 병간호를 해야 돼서 엄마 병원비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다가 분명 자산적으로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요, 돈을 벌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나는 내 가정도 못 챙기고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건강을 못 챙겨갖고 저희도 임원을 달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건강 때문에 임원을 못 달고 회사를 퇴사하고 너무나 빈번해요, 주변에. 그러니까 사실 경제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요.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망치고요. 나의 건강을 망쳤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시간을 들여서 번 돈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가정에 건강 걱정을 하고 돈 걱정을 하는 분들, 물론 이 두 개는 보통 같이 걱정을 하십니다. 네. 건강 걱정과 돈 걱정을 같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놀랍게도 경제 공부도 안 하고요, 건강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굴레에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라도,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면요, 건강이 좋아져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막 몸으로 뛰던 일들을 좀 더 지혜롭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고 하니까 건강은 챙길 수 있고요. 건강 공부를 하잖아요. 경제가 여유로워져요. 아, 내가 병원비로 매달 나가던 돈들이 줄면서 경제가 여유로워져요. 사실 어떤 걸 하더라도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안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아픈 뒤에 치료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요. 근데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면 다들 나 지금 괜찮아, 병원에서 뭐 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내가 챙길게, 아플 때까지 기다려요. 네, 목돈 드리려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양제 말씀드리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도 물론 하나하나 봤을 때는 돈이 꽤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맨날 가계부를 작성을 해요. 가계부를 작성하고 돈 관리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영양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는 그걸 투자하는 이유가, 제가 그걸 투자하지 않았을 때 병원비로 나가는 돈들과 제가 그걸 투자했을 때 내가 건강해서 병원비로 나가지 않는 돈,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전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잤었어야 됐어요.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근데 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시간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고 건강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잖아요. 그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런 분도 있어요. 건강 챙기고 있어 이러면 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 나 보험 들어놨어. 물론 건강검진 필요하고요, 보험 필요해요. 근데 걔네들은 아플 때 내가 아픈다는 걸 알고 치료받기 위해서 돈이 보탬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악순환이 있어요. 경제랑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고 돈을 자꾸 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가족이죠. 자꾸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빌려줘야 되는 그 사람은 보통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니까 자꾸 빌려줘야 돼. 자꾸 줘야 돼. 보태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망해요. 네. 그리고요, 지인들이 투자를 권유해요.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어. 자꾸
자꾸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막 코인 막 옵션하고 막 이런 사람 자꾸 꼬여요. 그리고 사기도 많이 당해요. 사기도 막 사기꾼들 막 들러붙어요. 내가 이 사람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들도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돈들을 많이 날리게 되고요. 또 관계 악화도 내가 누군가 관계가 무너져. 건강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나의 경제 악순환도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간관계가 돈 문제로 변질되면요, 돈도 잃고요, 사람도 잃고요, 의지도 굉장히 잃어요. 근데 똑같아요. 인간관계도요, 경제 공부랑 같이 인간관계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내가 잘 추려나갈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잘 내가 골라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 주변 사람 바꾸라는 게 그 주변 사람 보고 너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남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A라는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나한테 도움되는 B라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나의 생활하는 터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방식, 그러니까 A라는 특정한 사람이 나쁠 수 있어요. 우연히 나쁠 수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A라는 사람도 만나고 B라는 사람도 만나고 C라는 사람도 만나는데 다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사귀는 방식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존 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존 리 대표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존 리 대표가 이야기한 크리스천 관점에서의 돈을 이야기한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광고가 있네요.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Something shifted. As she read, Rue, eager to stay relevant, did too.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을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돈에 대한 거. 돈을 섬기지 말아라. 돈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돈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 돈을 일하라고 가르쳐요. 돈을 일시켜라. 근데 아무래도 투자 베이스나 펀드 매니저 이거 영상은 한 10분 남짓 되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기본적인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랑 기독교인들은 같은 그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봤을 때 왜 둘이 같은 구약 성경 바라보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특히 자산 운용하고 있는 그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리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들은 어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자들이 많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돈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 어떤 관점이 다를까? 이게 저희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이 제가 들었던 거는 돈을 우상시 여기지 말라고 들어요. 돈을 우상시 여기면 안 되죠. 근데 유태인들은 한다는 게 더 나가서 우상시 여기지 말고 다스리는 삶을 가지래요. 이 한마디를 더 추가하는 게 굉장히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요. 제가 뭐로 이해하면 좀 쉬울까 생각하다가 산소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산소를 우상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산소를 위해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그만한 어항 같은 거를 머리에 쓰고 내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삶의 가치가 어떻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ESG, 자연, 나의 아이와의 관계, 이런 거를 신경 쓸 수 없어요. 당장 숨 하나 더 쉬는 거, 산소, 나의 숨통 트이는데 내 온 신경이 다 집중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소를 우상시 여기지 않으려면요, 산소에 대해서
내가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산소가 부족한 거를 겪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돈도 내가 우상시 여기지 않으려면요, 돈에 대해서 걱정을 끊어낼 수 있을 만큼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돈을 일을 시키라고 하죠. 제가 사실 크리스천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동일해요. 특히 돈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다스리라는 삶. 전 대표적인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돈을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래요.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내 아이와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한테 뭔가 교육해주는 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근데 반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거를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내가 돈에 대한, 그러니까 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내 아이를 교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내 아이와 가장 관계를 돈독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항상 누구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든 돈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편인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크게 딱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내가 일주일에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살면서 받고 싶다면요, 지금 계신 그 시간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 시간을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바꾸어야 되고요. 또 공간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런 데 오셨잖아요. 저도 너무 생소했거든요. 이런 데 자꾸 오셔갖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공간을 바꾸시는 게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간을 바꾸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관계,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뀝니다. 당장 하루 이틀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요,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뭔가 한계를 느끼고 뭔가 더 나아가고 싶다고 하면요, 쓰시는 시간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계시는 공간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